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시 대학라인 중에 교과 전형을 몇 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도 고3이었고 올해도 고3이고 내년에도 고3일 제가 오늘은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어떻게 몇 장을 써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 라인을 짜면서 지금까지 합격한 교과 라인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수시 교과 대학 라인을 잡기 위한 영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영상 길이에 따라서 1부, 2부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대학의 전형 방법의 비밀부터 올해 변경사항, 수능 최저는 어떤지, 추천 인원이 실제로 대학 라인을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에 대학 라인을 잡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종합전형, 논술, 교과전형 이렇게 조합을 잡아야 될 텐데 가장 안정적으로 대학 라인을 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지망, 2지망이야 뭐 욕심내는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5지망, 6지망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학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질문 중에 선생님 전년도 컷 50%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변경사항이 없을 때, 인원수가 적절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5지망과 6지망, 크게 4지망까지 어떤 대학이 나에게 유리한지 찾아보고 성공적인 입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형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의 교과 비율은 102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72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 비율은 31.9%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67.7%가 교과 전형입니다. 내가 만약 서울 및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종합 전형 위주로, 그렇지 않다면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 전형이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좋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천대 보면은 이렇게 면접이 50%,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 정성평가 30%, 경희대 서류 30%, 고려대 서류 10% 등 단순히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전형 및 면접까지도 함께 병행해야 합격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고요. 특히 인기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류 및 면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눈여겨볼 것이 고려대학교가 38명이 증가했다는 점, 국민대는 반면에 96명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학교 서류 30%,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30%, 서울시립대학교 교과 정성평가 10% 등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며 교과 100인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높게 잡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미리 3월이 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외에 성균관대학교 정성평가 20% 있고요. 수원대학교 교과 면접 40% 있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면접 30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인하대학교 지역균형이 마이너스 220명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신에 의예과, 간호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 등 신설학과에 증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도 서류 10%가 생겼고요. 우리는 교과에 서류가 붙어있는 경우를 확인했는데 그럼 교과에 있는 서류 30%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교마다 서류의 반영 방법이 매우 상이합니다. 우선 동국대학교의 서류 30%의 영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 동국대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과 70, 서류 30에 해당되는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류를 30%를 평가를 하지만 실제 서류의 영향력이 90%가 넘어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국대의 경우 1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0.1점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잘 본 과목 10개만 반영한다는 점. 두 번째, 보통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보편적인 등급대가 대개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교과 반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이 점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A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등급 친구들이라면 이런 학교들은 유리하지 않겠죠. 반면에 가천대학교 지역균형의 경우 1등급과 4등급 모두 A를 받습니다. 4등급을 받아도 1등급을 받아도 똑같이 쳐준다는 이야기죠. 또한 반영 교과도 다릅니다. 이렇게 반영 교과도 다릅니다. 학생부 우수자의 경우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지역균형은 국영수사과 전체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같은 학교라도 교과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서류 30%라고 해도 내가 어떤 부분의 서류가 조금 더 좋은지에 따라서 합불이 달라집니다. 경희대 학업 역량은 50%, 성적 오르면서 책 읽고 탐구해본 경험이 세특에 있느냐이고, 진로 역량 50%는 선택 과목이 우수하고 그 성적이 좋냐입니다. 선택 과목도 좋은데 전반적인 성적도 우수하고 세특에는 책 읽고 탐구한 게 맞냐? 이 부분이 저는 교과 종합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서류종합평가 300점은 학업 역량이 200점, 진로 역량이 100점으로 나눕니다. 학업 역량을 200을 해석해보면 성적 오르고 있지, 고른 성적대이지, 하나 망하거나 그런 건 없지, 책 읽고 탐구는 했어, 그리고 세특에 배운 점이나 결과물은 있지, 단순히 조사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200점이고, 진로 역량 100점은 전공 관련 선택 잘했죠? 그 과목 성적도 좋죠? 혹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도 했습니까? 이 뜻입니다. 교과 성적이랑 세특을 정성적으로 봅니다. 몇 점이면 몇 점, 이게 아닙니다. 학종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진로 역량이 학업 역량보다 더 괜찮다면 경희대학교가 건국대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선택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학년도 성균관대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장은 특목고 선발 아니다. 20%는 디테일의 차이를 둔다. 떨어지고 말고는 정량 평가로 나눈다. 즉 교과에서 당락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 1등급이 80점 만점에 80점이고요. 올 2등급이 78.4점이 나옵니다. 즉 등급 간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등급 간의 격차가 좁아지면 서류 20%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그때도 제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시 결과를 한번 보았죠. 성균관대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70% 컷을 보면 수학이 2.04, 한문이 2.13, 의상학 2.4, 교육학이 4.95입니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5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6.6이다. 충원 합격 순위가 21명까지 돌았다. 총 33명이 지원했고 5명을 선발하는데 예비가 21번까지 돌았다면 33명 중 26등까지가 합격했다는 이야기인데 26명 중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게다가 붙은 학생들이 전부 다 스타이로 이동했다는데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교과 점수 80%가 매우 중요하고 진로 선택 20%는 변별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지만 수준 높은 학교에 수준 높은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성균관대학교에서 단순히 등급만 좋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과가 명지대학교인데요. 교과로만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면접을 함께 보는 교과 면접 전형의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는 심합니다. 경쟁률도 교과 면접이 더 치열하고요. 충원율이 아무리 많이 돌아도 내신 등급이 교과 면접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내신 등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 학교에서도 공부만 잘하는 친구 필요 없어.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서 말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해.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천대처럼 전형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반영 교과와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매우 상이합니다. 우선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을 경희대와 국민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 상관없이 국영수사과, 한국사 포함됩니다. 근데 국민대는 자연계열이면 국영수과,
과만 포함이 됩니다. 고려대는 모두 평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적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국영수 과만 잘했으면 국민대처럼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대학을 가야 되고요. 내가 자연계인대 사탐이라 한국사도 1등급이야. 이러면 경희대가 유리하겠죠. 근데 다 잘해? 그러면은 고려대 써야 됩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잘 봤어. 그러면은 명지대와 동덕여대 중에 어디가 좀 좋을까요? 그쵸, 바로 명지대가 더 유리하겠죠. 전 과목 반영하니까요. 반면에 내가 ABC로 나오는 거 막 C도 있고 막 그러면 동덕여대가 더 유리하게 본인을 평가하겠죠. 근데 동국대도 미반영이네요. 그러나 서류 종합 30%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미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서강대와 서경대입니다. 서경대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우수 1이 있고요. 교과 우수 2가 있는데요. 내가 인문계인데 국어 영어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했다. 수학만 너무 못해. 수학 극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과 우수 1로 갑니까? 2로 갑니까? 교과 우수 1로 갑니다. 내가 등급이 정말 들쑥날쑥해서 국어가 111, 777, 수학도 111, 888 등급이 막 이렇게 각 3개씩만 잘 봤다. 그러면 교과 우수 2로 가야겠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께서 만약에 국어가 1등급, 1등급이 받았지만 하나의 등급이 모자라.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잘 보면 되겠고,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 1등급 있고 나머지는 88등급이야. 근데 1등급이 하나만 모자라. 이런다면은 이런 식으로 요 교과 우수 2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성적이 갑자기 망한 학생, 들쑥날쑥한 학생 모두 대학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내가 유리한 대학을 찾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경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가 있습니다. 인문은 국어와 영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상계열 및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은 수학 비율이 매우 높고요. 같은 학교임에도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성적표에 찍힌 등급이 아닌 대학에서의 재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요. 한국외대는 90점 이상이면 수학 제외 1등급을 받게 하는 반영 방법을 사용합니다. 올해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는 내용이 없어서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대는 매년 Z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 반드시 돌려봐야 되고요. 그 외에 학교들도 보시면서 나를 유리하게 평가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성대학교 상상력 인지학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총 12과목만 반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변했고 그 변화가 교과 내신 등급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별 변환 등급을 적용합니다. 학생부 우수자는 2등급까지 만점, 지역균형은 4등급까지 만점입니다. 가천대는 영상 미리 찍어놨으니까요. 4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희대는 과거에 인문은 국영수4, 자연은 국영수 과로 반영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영수4과 한국사 전체 반영이 됩니다. 고려대는 과거 서류 20%의 반영이 있었으나 서류 10%로 변환되었고요. 동국대학교와 다르게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에서 생활기록부 서류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학추를 쓰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수준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에서 탐구 2과목에서 탐구 1과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고 중심의 학교 추천 전형에서 입결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함과 동시에 매우 촘촘하게 합격 범위가 제시될 것이고요. 충원율도 크게 돌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2합 5에서 2합 6으로 인문만 소폭 하향되었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영수4, 자연은 국영수과에서 예체능 제외 국영수4과로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희대도 그렇고 단국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융합적인 인재를 교과에서도 선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2026학년도입니다. 덕성여대의 경우 과거에 국수영사과 중 상위 3개 교과 등급을 산출했지만 이번 연도 국영수4과 모두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일 변화가 큰 게 서울시립대학교인데 추천 인원 2배 증가, 수능 최저 3합 7에서 3합 8로 변경, 과거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과탐만 했었는데 올해 폐지,
교과 100에서 교과 정성평가 10%. 여기서 교과 평가는 전공 분야에 적합한 교과 이수와 학습을 했는지, 학업 성취도는 어떤지를 보는 교과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 인원을 늘려서 경쟁률을 끌어올리고 수능 최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에 그래도 꿈을 위해서 과목 선택과 교과 이수를 한 학생을 뽑겠다. 전년도보다 입결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50% 컷과 70% 컷의 차이가 저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균관대가 A군, B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A군은 국수영사과 한국사 이렇게 메인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B는 기가,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것들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A군이 70%, B군이 10%로 평가한대요. A군과 B군 간의 등급 간 점수 차이도 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몇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영수사과 한국사를 유독 잘하는 친구를 더 좋게 평가할 거야 이 말입니다. 요거는 빨리 정리해서 제가 추후에 또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숙대가 이합 5에서 이합 6으로 변경되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요 대학교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도 다른 학교들의 방향처럼 완화되었습니다. 이합 5에서 이합 6으로 변경되었고요. 그 외 경상계열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소폭 하향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숭실대학교에서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환산 점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환산 점수, 이게 등급입니다. 이 등급과 환산 점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 친구가 2.6등급이에요. 50%컷이. 이 친구도 50%컷이 2.6등급인 50% 컷이겠죠? 근데 이 친구 2.6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2.6등급도 여기도 94.54가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93.83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 환산 점수 0.71점은 정말 엄청난 점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2.6등급이지만 국어를 얼마나 잘하고 수학을 얼마나 못하고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에 가중치가 높은 과목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교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크게 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교 추천해서 면접이 있었는데 수능 최저는 없었고요. 근데 이젠 교과에 수능 최저 이합 5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 기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홍익대학교도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환산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아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수능 최저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를 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크게 2개를 맞추는 학생들과 3개를 맞추는 학생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두지 않으면 그만큼 입시 결과가 올라갑니다. 전통적으로 광운대학교가 그런 예시였죠. 건국대학교의 경우는 지역균형에 수능 최저 없지만 서류 30% 있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국민대학교 이합 5에서 이합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성여대는 학생부 100% 전형이 폐지되었고 고교 추천으로 이름 바꾸면서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습니다.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동국대 역시 수능 최저 없지만 서류 평가 있고요. 서강대의 경우 각 3등급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이는 비슷한 라인인 성균관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능 최저입니다. 때문에 서강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소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교대의 경우 사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 및 교대의 떨어지는 인기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학교 레벨에 비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됩니다. 서울시립대는 작년에 입문자연 3합 7에서 올해 3합 8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전년도 입결보다 올해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 또한 이합 5에서 이합 6으로 변경되었고요. 숭실대 역시 이합 5에서 이합 6으로 내렸습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추천 전형이 면접이 없어지고 교과 100에서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대의 경우는 정말 변동성이 클 예정이니까요. 모집 요강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인원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추천 인원이 제한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눈 표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추천 인원이 제한되었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수능 최저를 제한한다면 그만큼 1등과 꼴등 간의 격차가 커지고 그 사이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을 추천받는 것이 내가 조건이 된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6월 모의고사 등급을 토대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고요. 모든 추천을 한 학생에게 몰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학교를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재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추천 인원 제한 및 지원 자격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 제한도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강대 또한 추천 인원 제한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균관대 역시 추천 인원이 제한되면서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대학교들도 제한된 인원이 몇이나 있는지, N수생이라면 나는 지원이 가능한 교과가 있는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본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니까 반드시 고등학교와 상의를 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의 높낮이는 실제 경쟁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하 모인 경희대, 삼합 3인 서강대, 이하 모인 숭실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저 충족률이 가장 높았던 경희대는 실질 경쟁률과 진짜 경쟁률의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서강대의 경우 최저 충족률이 14%, 22%로 실질 경쟁률이 1대1, 2대1 정도였습니다. 숭실대학교 최저 충족률 45%, 6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의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학업우수도 실질 경쟁률이 매년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를 잡을 때 수능 최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환산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어디가 혹은 이제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가 들어가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 입력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지만 아마 7월, 8월 달쯤에는 내신 성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여기로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과목 다 대입하시고요. 모조리 싹 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학년 2학기, 1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다 기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 성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수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클릭해보고 전형도 잘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클릭해 본 다음에 분석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점수, 과거의 점수, 올해의 점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2026학년도, 2025학년도의 점수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환산 점수를 내가 일일이 계산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을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요. 계산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년도 입시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2024학년도 점수가 91점인데요. 여기가 96점이네요. 아우, 쓰면 너무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70% 것이 966.44, 여기는 964.727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산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 점수를 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하게 내 점수를 기입을 했는지, 성취도 평가 ABC대 분포 비율도 다 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수 자수도 기입하셔야 되고요. 이수 과목명도 중요하고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고,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 싹 다 돌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실제로 대학 라인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상의 인물로 한번 설정해 본 거예요. 경기도 수원 살고 있고 일반고 중에 일반고다, 여학생이고요. 아무래도 수원 사니까 아주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로만 가고 싶다. 내신 상관없다. 거리 상관없다. 내신은 상관 있습니다. 내신 2.8, 3.0, 2.8, 2.6으로 조금 우상향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경제학과로만 갈 예정이래요. 근데 미적분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수학 영어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4등급대, 5등급대래요. 생기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좋대요. 6월 모의고사는 국수영탐 2함 6 정도는 가능하다. 면접은 자신은 없는데 하면 한다. 남 얘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수능 최저라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 2함 6대학교, 2함 7대학교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2함 6을 맞췄으나 11월 수능에서도 2함 6을 맞추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학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2함 6 대학교와 2함 7 이하의 대학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대는 싫다고 한다면 여대 제외하시고요. 수원 친구라서 아주대를 한 장 넣고 싶겠지만 아주대는 2함 5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에게 유리한 환선 점수를 할 수 있는 대학교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국민대 세종대는 등급 좋은 과목, 그렇지 않은 과목 모두 동일하게 평가를 하지만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30%, 영어 35%로 평가하니까 숭실대학교 환산 점수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2함 6에서는 숭실대학교 환산 점수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2함 7에서는 여대를 제외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과가 없고 한성대학교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인서울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건국대학교는 너무 높고 동국대는 10과목만 들어가니까 한번 해볼만 하고 명지대, 상명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인원수입니다. 상명대 경제금융학부가 18명 선발하고 있고요. 명지대 학교장 교과 면적 각 6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대학 라인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환산 점수, 인원수도 괜찮고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고 학과도 마음에 들고 라고 하니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숭사단 라인 중에서 나를 가장 유리하게 평가하는 학교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가 수학이랑 영어가 1등급, 1등급이었는데 수학을 30%, 영어를 35%나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명대학교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학과도 경제학과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인원수도 그 중에서 많은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 다 못 붙으면 어떡해. 혹시나 모르니까 없는 것도 하나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생기부를 안 받지만 한번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부모님 및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 전형, 학과마다 교과 환산 점수가 매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환산 점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에서 서류, 면접이 붙어 있는 경우 실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보여지는 표면적인 서류 30%, 면접 40%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등급 간 배점 차이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내가 써도 될 학교인지 그렇지 않은 학교인지를 우리는 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환산 점수 볼 때 1000점 만점에서 1점 차이랑 100점 만점에서의 1점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매년 제가 대학을 보내지만 야, 이게 붙어? 이게 떨어져? 이러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내신 점수가 높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요. 다 낮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5지망, 6지망에서의 교과 전형은 절대 욕심내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욕심 안 내는 것, 여기는 욕심 내는 것. 가장 좋은 교과 라인은요. 심리적으로 여기는 붙어도 안 간다 라는 마인드가 5지망, 6지망이고요. 1지망, 2지망은 제발 여기만 붙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올해 말이 되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교과 라인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각 학교별 분석 방송은 모집 요강이 나오고 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드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